안녕하세요. 홀로앉기의 슬픈 돌고래입니다. 오늘 홀로앉기 찍으러 또 시내 모처에 나왔고요. 오늘은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 앞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듯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또 영화예요. 지금 꾸준히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입니다. 디즈니 픽사의 업이라는 영화예요. 2009년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제일 만족도가 높은, 감동을 받았던 영화고, 시간이 지나서 봐도 굉장히 화질이나 그래픽이 굉장히 좋다. 이미 일정 부분 수준에 올랐을 때의 작품이라, 물론 최신작들이 훨씬 더 화질이라든가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다. 아주 옛날에 뭐 미키마우스나 백설공주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림이잖아요. 근데 지금 2009년작인데 2009년 개봉작인데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수준이라 촌스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작품을 선택해 봤습니다.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면, 칼 프레드릭슨이라는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모험을 꿈꾸면서 같이 모험을 좋아하던 여자를 만나서 살다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내와 꿈꾸던 모험은 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아내는 먼저 죽게 되고, 그래서 아내 없이 점점 괴팍한 성격의 노인이 되다가 주변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집을 통째로 풍선으로 들어올려서 아내와 꿈꿨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러셀이라는 소녀는 보이스카우트 같은 모임에서 이 배지를 얻기 위해서는 노인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이 칼이라는 노인을 돕기 위해서 왔다가 이 모험을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은 이 칼이에요. 영화 내에서 러셀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러셀은 캐릭터의 변화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감정의 큰 변화, 뭔가 한 단계 업 성장하는 거는 노인인 칼이에요. 그래서 칼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 시퀀스도 이 칼의 결혼 생활을 보여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 도입부 5분이라고 해요. 옛날 무성 영화처럼 대사가 없이 잔잔한 배경음악만 깔리면서 짧은 컷들을 나눠서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고 모험을 떠나려고 하지만 좌절되고 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랑하는 부인을 먼저 잃게 돼서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의 희노애락을 보여주면서 어린 소년이었던 칼이 이 노인이 되는가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감동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주인공을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짧은 영화 도입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냐면 모두가 같이 느낄 수 있는 삶의 희노애락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부인을 잃는 과정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나오고, 그리고 어렸을 때 만난 친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삶의 일부였던, 동반자였던 사람을 잃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느껴지게 담아져서 굉장히 유명한 디즈니 최고의 도입부 5분이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되는 영화인데, 저는 역시나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은 메시지가 확실해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이 메시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에 특화된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 있고, 그래서 핵심은
메시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인데, 이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은 단순히 권선징악이었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보수적인 메시지들을 던진다, 교훈들을 던진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특히 뭐 여권 신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못 쫓아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받다가, 그 반대편에 있는 새로 생긴 픽사라는 애니메이션사는 굉장히 진취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뭐 여권도 그렇고 다양성에 대한 지지, 그리고 단순히 권선징악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을 조명하면서 맞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지라는 메시지를 던져서 굉장히 애니메이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차별성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디즈니가 픽사를 샀죠. 이제 디즈니 픽사의 영화가 됐는데, 이 업의 메시지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바라던 꿈을 일상에 치여서 놓치지 말고 꿈을 따라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칼이 여행을 떠나게 된 목적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선. 하지만 나중에 그 아내의 모험 앨범을 봤을 때 칼의 생각은 아내와 함께 그 파라다이스 폭포 간 것까지에서 멈췄어요. 그 뒤에 앨범이 많이 남아있는데, 칼이 그 전에 옛날 화면에서는 그 뒤에는 그냥 빈 공간, 백지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칼은 생각이 거기까지 멈춰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걸 걸고 그 파라다이스 폭포를 향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앨범을 다시 봤더니 칼의 생각, 기억이 멈춰있던 그 페이지 이후에 아내의 모험들이 다른 걸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빈 공간이 아니라. 근데 그것은 칼과의 부부생활, 가정생활의 사진들로 채워져 있어요. 아내에게는 그런 것들이 모험이었고 행복이었고 만족감을 줬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으로 봤을 때 현실에 굴하지 말고 모험을 추구해라 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과거에 혹은 본인의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점점 불행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좀 깨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관, 이념 같은 게 소중하긴 한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주객이 전도돼서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과 혹은 자기네 삶을 위해서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치관,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거나 아니 왜곡돼서 다른 좋은 가치관과 행복, 삶들을 희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주인공인 칼이 점점 괴팍해지는 모습, 아내를 잃고 나서 점점 사회와 담을 쌓고 있고, 아내와의 기억이 담긴 물건들, 집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사회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괴팍한 노인이 돼요. 근데 영화가 진행되면서는 미소를 되찾고 진짜 모험을 하는 거죠. 아내를 위한 모험이 아니라 모험 그 자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내와 아꼈던 물건들, 아내와의 기억이 있는 물건들을 버려요. 결국엔 집도 버려요. 그런 것들을 버렸을 때 자유로워지고 미래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렇게 모험을 막상 떠났어도 이 집에 얽매여 있을 때에는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표정이. 하지만 점점, 특히 다른 주인공 러셀이라는 소년 때문이기도 한데, 소년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었죠. 근데 그게 주인공의 삶을 무너뜨리느냐, 반대로 삶이 시작되게 만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괴팍한 노인이
마지막 수단으로 풍선을 달아서 집을 띄어 올려서 모험을 떠날 때 저는 모험의 추구가 아니라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같았어요. 왜냐면 표정이, 음악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모험은 이 소년과 함께 하면서 소년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주고 하면서 과거의 기억에 담긴 것들을 버림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보여줘요. 그리고 그런 걸 극대화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그 주인공 칼이 어렸을 때 동경했던 모험가 찰리가 악당으로 등장해요. 폭포를 향해 파라다이스 폭포를 향해 가던 중에 길을 잃었을 때 만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집 위에 있는 작은 새가 있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새인데 이 새의 존재에 대한 본인의 주장이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불만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저 새를 잡기 위해서 단순히 시간을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억울할 수 있겠죠. 분명히 새가 존재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이냐 거짓이냐로 봤을 때는 일견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이 집착했던 저 집안에 있는 아내와의 기억들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집착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이 불행을 만든다. 그거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한 게 그 찰리라는 악당, 모험가로 보여져요. 물론 가치관이나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데 길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모험가 찰리도 길을 잃어서 결국에는 악당이 됐고 칼도 길을 잃어서 결국에는 괴팍한 노인이 돼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러 떠나는 길에 이 소년을 만나죠. 소년은 그런 기능을 해요. 마음이 열려있는, 모두와 친구가 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악당인 모험가의 수하인 개, 그리고 존재가 미스테리였던 새로운 새, 이 소년 러셀은 바로 친구가 돼요. 하지만 칼은 그럴 수 없었죠. 처음에는. 하지만 러셀이 계속 자극을 주면서 러셀과 함께 하면서 칼도 그렇게 친구가 돼요. 그 과정에서 집을 버리고 그게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본인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외부와 소통해야 된다. 외부가 모두 적이거나 나쁜 게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한데 지금 칼의 상황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점점 단절되어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칼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좋은 게 칼이 집착하는 것이 우리도 충분히 집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것 혹은 보물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의 기억을 집착하잖아요. 아내와 행복했던 기억을.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집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칼은 이렇게 모든 게 열려있던 어린 시절에 만났던 동반자하고 같이 삶을 살다가 동반자를 잃고 점점 닫혀가는, 괴팍해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나.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가 아닌 앞으로의 삶을, 미래를 열 수 있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녀는 미래인 거죠. 어떠세요? 좀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라는 게 좀 이해가 되나요? 이런 변화,
집착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가 판단을 하고 버리고 자유로워지면서 미래를 시작하지 못하면 칼은 아마 저 집과 함께 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찰리가 본인이 추구하던 것 때문에 결국엔 죽게 되니까요. 애니메이션인데 참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영화 업은 집착에 대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념일 수도 있고 삶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회와 서로 소통하지 않고 외골수처럼 되게 되면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고 나올 수 있게, 결과적으로 그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행복과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전에 디즈니에서 하던 얘기랑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집착에서 벗어나오는 과정이,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이 모험을 붙잡았던 그 일상 그 자체가 사실 모험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은 집착한 나머지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거나 안 좋은 행위들, 자기 파괴적이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든 그런 것들이 정당화되는 것들을 피하자, 막자.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자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업에 대한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영화를 보시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 말고도 더 많은 메시지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홀로 앉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